뭡니까? 자급모, 자급법, 자급화. 그죠? 이런 어떤 생산에, 그죠? 작업할 때 쓰는, 있죠? 다른 그죠? 소모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매입세 공제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하더라도 세액 부담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뭐야? 이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찍찍짝짝짝, 그죠? 뭔가 조금 엄률이 좀 기억이 나기 쉽죠, 그죠? 뭐 지도 아니고 찍찍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사업성 경계는 뭐냐면, 사업성 경계는 이렇게 좀 할게요. 오늘 뭐 사업성 경계는 다른 말로 현물 접대비, 현물 장려금, 요렇게 이제 불립니다. 요렇게. 사업성 증여는 어떤 거냐면, 일반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걸 예정하고 매입세 공제받은 저하를 뭡니까? 사업적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정여, 공짜로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물을 뭡니까? 접대한 것이, 그죠? 현물 장려금, 이런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죠? 공급으로 과세해서 우리가 과세할 건데요. 이것도 뭡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 예외죠. 해당 매입액을요. 첫 번째, 광고 선전 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광고 선전물로 사용한 거. 그럼 매입세 공제받고 이거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광고 선전비는 결국은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일반인한테. 이것까지는 공급 과세하지 않겠다. 간주 공급 아닙니다. 두 번째, 견본품. 샘플 보시면 됩니다. 견본품 같은 거 있죠? 이거 주게 되면 샘플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공짜로 준 꼴이잖아요. 샘플 하면서 돈 받습니까? 너무 크면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샘플 같은 거는 돈 받지 않죠, 그죠? 그럼 샘플 보내달라 해서 샘플 만드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가지고 뭡니까? 사업성 증여 공짜로 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개념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게 기불공제된 재화, 기불공제화 있죠? 이것도 이미 매입 단계에서 받아본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토해낼 것도 없다는 말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두 개를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네요.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한 거는 뭐냐면 전부 다 뭡니까? 별표 친 거 있죠? 전부 다 매입과 관계된 거죠? 폐업시 잔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업했다. 매입세 공제 받은 잔존제가 있다. 그럼 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다시 토해내라는 규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도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먹어야 될 있죠.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다시 환원시키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칙적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따르다 보면 이렇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근데 뭐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되다가 뭐 그런 것들을 과세할 수 있는 이 근거, 즉 선언적인 있죠, 규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형 자동차에 관계된 건데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소나타를 만들려면 거기에 원재료를 할지 이런 거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 소비세를 굳어서 내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고 뭐야? 업무용으로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비자한테 팔면 소비세를 굳어서 냈을 건데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내가 내한테 세금을 굳어서 낼까요? 실제적으로?
내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출되면 다른 소비자하고 그죠?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있죠.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 있죠. 전용. 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의 사장님이 있죠. 자기가 땡땡 주유소인데 다른 옆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겠습니까?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자기가 그 소비세를 부담했을 건데 자기 주유소의 기름을 자기 차에 주유하면서 소비세를 거기다가 냅니까? 그렇죠? 안 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출된다라면 공급으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 간주 공급이 뭡니까? 전부 다 정리되고요.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302페이지, 303페이지 보면 엄청나게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름 있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책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바가 그 책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실질 공급 중에서 공고를 보지 않는 경우가 하고요. 사업상 정의에 있죠. 회계 처리 문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죠? 그 두 개만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